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운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들에게 생기는 전립선염 왜 생기는지, 증상은 어떤지, 또 치료 방법, 또 예방 방법까지 여러 가지 얘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과민성, 급성 방광염이라든가 전립선암, 요실금, 또 성병, 아이들 포경 수술 모두 좋습니다. 비뇨기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세본 비뇨기과 최운봉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뇨기과 질환은 계절성 질환이 좀 있습니까? 요즘 어떤 환자들이 많이 내원하는지요?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땀을 좀 많이 흘리실 텐데요. 수분 섭취도 많이 하시고 커피도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이런 빈뇨 증상. 그다음에 이제 밤은 짧고 낮이 길다 보니까 생활하시면서 이제 음주하시는 경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국이 좀 진정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람들 모임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외부 활동이 좀 많아지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음주하시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음주와 늦은 시간까지 활동하시다 보니까 이게 빈뇨 증상이라든지 전립선 관련해서는 야간 빈뇨 증상에서 불면증, 오히려 겨울에도 불면증 증상이 있으시지만은 여름에도 불면증으로 해서 잠이 좀 깨면서 자꾸 소변 보시는 경우, 이런 경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런 음료는 또 음주는 전립선하고도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오늘 전립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립선 질환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보통 요즘에는 이제 방송이나 우리가 매스컴 다른 정보 SNS를 통해 가지고 의학 지식 정보에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전립선 하면 예전 같으면은 전립선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많은 의학 정보를 통해 가지고 전립선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면서 오시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립선을 말씀드릴 때 전립선은 남성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의 원인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나이는 69세고요. 네. 소변이 밤에 자다가 2시간, 1시간 반 됐고 또는 3시간대 밤에 한 여러 번 깹니다. 네. 소변 양은 극히 적고요. 네. 아파서 깹니다. 네. 그럴 때 되면은 요일을 느끼는데 화장실 가면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맥주컵 반컵 나올까 한 컵 나올 때도 있고 한데 이거 왜 되는지 뭔지 싶어가지고 요새 이게 한지 좀 몇 달, 1년도 넘었을 때 점점 심해지네요. 네. 지금 복용하시는 약물 예를 들어서 당뇨약이 있고요. 혈압약이 있고요. 네. 혈당은 공복 상태 130, 140 정도 되고요. 20년 됐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69세시라고 말씀하셔서 대부분 제일 많이 생길 수 있는 전립선 비대증과 연관된 증상들이 나타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네. 거기에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질환인 당뇨와 고혈압이
또 배뇨에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양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 민요 증상 같은 경우는 밤에 소변을 자주 보시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소변이 이제 방광에 채워질 때 방광 자극 증상이 생기는데 첫 요일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방광을 채우는 3분의 1 정도의 소변이 찼을 때는 마려운 느낌은 들지만 화장실을 찾을 정도로 급박하게 뭐 마려운 느낌이 드는 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야간 빈뇨가 오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변량이 적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네, 아프다니까 아파요. 네. 또 통증이 유발되시는 경우도 간혹 있으신데 지금은 배뇨 통증이 오시는 경우는 염증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배뇨 통증은 아니고요. 네. 여유를 느꼈을 때, 네. 여유를 넣어서 압박감. 잠자서 일어났을 때 아프니까 화장실 가는 겁니다. 그 정도예요. 네. 네. 지금 이제 통증의 의미는 이제 소변이 차면서 아랫배 그 팽만감이라서 이제 그 하복부를 압박하는 느낌이 통증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자극 그런 거 증상. 없고요. 네, 예. 단지 뭐랍니까 남자 부위 그 부위 밑에 네. 요도 부분이 조금 뭐 심한 건 아닌데 네. 이게 뭐냐 이게 아프다 소변 나오는 양도 얼마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야 이거 그리고 밤에 수면 질은 많이 떨어지지요. 네. 5분 정도 깨야 되니까 10시에 자면은요. 네. 뭐 그렇습니다. 예. 네. 저 선생님한테 예. 지금 이걸 비뇨기과에 가야 되는지 네. 아직까지는 병원에 안 갔는데요. 네네. 당뇨 하나 내과 의사께서 지난번에도 3개월 전에 갔더니 전리품 약을 처방해 드릴까요? 그렇게 한 번 더 참아 볼게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예. 지금 일단은 전립선 질환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당뇨와 고혈압을 치료받고 계시는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어차피 연령이 증가되다 보면 전립선 관련 질환들은 계속 증상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립선은 방광 하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립선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증상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곤란이 오시는 거거든요. 지금 배뇨곤란이 처음에 소변을 보는 증상, 소변이 이제 잘 안 나오시는 지연뇨, 그다음에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시고, 소변 자주 마려우신 증상으로 인해서 또 소변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잔뇨감이라든지 이런 증상하고, 그다음에 소변이 방광에 남게 되니까 아무래도 방광 용적이 줄어들면서 적은 소변이 차 있을 때도 소변이 마려운 증상으로 나타나시니까 야간 빈뇨 증상이 생길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야간 빈뇨 증상도 그렇지만은 소변이 마려울 때 우리가 압박을 하면은 절방뇨라고 해서 마려운 증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변 마려운 느낌이 갑자기 들면 뻐근한 느낌, 소변 양이 적으면서도 요도 부위 회음부라 그래서 우리 하복부 쪽에 어떤 불쾌감을 유발시키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증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전립선 암도 우리가 이런 전립선 비대증을 검사하면서 우연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시기 때문에 전립선에 관한 검사는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약물 복용하시는 것은 검사를 먼저 우선해서 받으시고요. 69세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전립선이 크기가 한 25cc, 보통 밤톨, 그 호두알 크기 정도가 정상인데요. 그게 나이가 드시면서 커지게 되면 탁구공 크기, 골프공 크기로 커집니다. 그래서 전립선은 특징이 피막이 단단한 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고 요도 주변으로 확장이 되면서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유발시키세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당뇨 고혈압하고 약을 복용하시는 상황이신데 전립선에 대한 것은 일단 검사를 받으시고 약물 치료를 하시면은 지금 불편하게 느끼시는 증상들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검사를 생활 습관이 원장님
별로 안 좋습니다. 저기 맥주하고 막걸리를 좀 자주 듭니다. 네, 네. 맥주 막걸리. 근데 그거는 이제 절대로 오후 한 6시부터는 입에 안 먹거든. 왜 네. 그냥 밤에 네. 그 당뇨 때문에 물도 안 먹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소주를 그 모임에 가서 소주 딱 한 병을 먹었는데 네. 새벽까지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네. 소주를 그 뭐 제가 술을 센 건 아닌데 그 소주를 한 번 먹고 잤는데 새벽까지 한 번도 안 일어났고 최근 한 달 전에 있었던 거고 네. 맥주라든 막걸리라든가 6시 이후는 안 먹고 네. 그 하는데 단뇨하고 그다음에 요일을 느꼈을 때 통증 때문에 이제 또 이 2시간마다 네. 밤에 네. 간단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 네. 아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이거 뭐 전립선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뭐 가보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보충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은 당뇨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고혈압도 마찬가지고 당뇨는 단뇨, 다갈 그러니까 많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니까 소변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다음에 네. 고혈압도 혈압이 높은 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뇨제의 성분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소변량이 늘어나시니까 예를 들면 여름철에 가뭄이 들었다가 홍수가 나면 물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장하는 공간에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변 자주 보시는 거 거기다가 맥주를 좀 좋아하시고 막걸리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이것도 양이 많은 것이시지 않습니까? 음주를 소주는 양이 적지만 네. 그래서 이것도 생활 습관 속에서 좋지는 않은 생활이세요. 그래서 당뇨, 고혈압에도 뭐 음주는 별로 좋은 건 아니시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하시고 꼭 전립선 암을 강조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립선 비대증에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나시고 나이로 봤을 때 전립선 비대증 연관 증상이 강력하게 의심되기 때문에 검사 후에 약물 치료를 하면 약물 치료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약물 복용하시면 지금 불편하신 증상들은 많이 개선되실 것 같아서 일단은 검사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냥 내과에서 약 드실 것이 아니라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 받으시고 약물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을 한 번도 안 갔다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립선 이런 경우 비대증으로 봐야 됩니까? 네, 지금 이제 기존에 내과를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네. 고혈압과 당뇨는 잘 조절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은 고혈압, 당뇨와 연관돼서 배뇨 관련된 증상들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런 증상들이 이제 어차피 노화 현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전립선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으신 경우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을 하시게 되면 보통 이제 고혈압과 당뇨와 연관된 약들하고 또 상충되는 것들이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고혈압 조절을 잘 받고 계신 분들이 전립선 약 쓰시고 나서 혈압이 좀 떨어져서 기립성 저혈압, 그래서 혈압이 더 떨어짐으로 인해서 또 불편함을 겪으시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물 조절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연세분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립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전립선이 이제 남성 방광 하부에 위치한 밤돌만한 조직이라고 하셨는데
상담 전화 네.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된 남성이고요. 네.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한 6년 전에 그 전립선 비대증 시술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도 지금 다시 또 이제 빈뇨를 느끼고 특히 야간에 네.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깨는 네. 그런 그 상태가 돼 네.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제가 5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어서 네. 혈압약과 거기에 관계되는 약, 또 그 호흡기 질환 약을 복용하고 있고 네. 당뇨나 이런 등은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제가 다시 비뇨기과에 가서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 하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복용하시는 약물은 그러면 비뇨기 관련 질환에 대한 약은 안 쓰시고 계신 건가요? 예, 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술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은 수술하고 시술은 약간 이제 의미가 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지만은 예, 좀 다른 예. 차이가 뭐냐면 시술은 전립선 조직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 약간 아마 요즘에 유로리트라고 그래가지고 전립선을 묶어주는 것도 있고 가볍게 뭐 치료하는 그 어떤 뭐 레이저 치료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예, 전립선 쪽에 있는 그 요도를 조금 확장하는 그런 요도 확장. 수술을 네, 네. 예. 그러시면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거나 그러지 않으신 경우에는 일단은 조직이 이제 어차피 노화 현상으로서 전립선 조직이 자랍니다. 이렇게 용적이 증가되는 상황이 되시기 때문에 6년 예. 전과 지금 상황이 또 달라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이 어느 정도 커져 있는지를 다시 평가를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배뇨와 관련해서 실제로 소변 보시는 패턴이 어떠신지 해서 요속 측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변을 참고 방문을 하셔가지고 소변을 보면 지금 소변 줄기, 소변 세기, 소변 양, 그다음에 소변 보는 시간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지금 배뇨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를 측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만약에 지금 복용하시는 약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약물 치료를 하시면 지금 불편해하시는 빈뇨 증상, 그다음에 야간 빈뇨는 밤에 소변량이 적더라도 자꾸 자극 증상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을 보강해 주시는 약물 치료를 하시면은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6년 전에 시술 받은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평가를 받으시는 게 우선이실 것 같고요. 그 전립선 평가를 받으신 다음에 약물 치료를 하시면은 훨씬 좋으실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심근경색, 뭐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같이 복용하고 계신데 약물은 크게 상충되지 않으면은 복용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제가 수술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약물 치료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 뭐 당장 검사를 통해서 뭐 수술을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실 것 같고요. 약물 치료를 일단 먼저 받으시면 지금 불편해하시는 증상들이 많이 개선될 것 같으시니까 먼저 검사를 통해서 평가를 받으시는 게 우선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음주를 종종 하는데 음주를 했을 경우에 이 전립선 비대증에 어떤 악영향이 있을까요? 네, 음주를 하시게 되면 전립선은 압박을 받게 되는 쉽게 말하면은 수축. 힘센 사람이 주먹을 꽉 쥐면은 정상적인 어떤 배뇨의 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힘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좁아지시게 되니까 그런 효과로서 알코올은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는 소변 양이 늘어나면서 아래 길은 막히고 하니까 소변 보시는 게 불편해지시죠. 그게 증상이 더 심한 분들은 급성요폐라 그래서 아예 소변을 못 보신 상태로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는 아니시지만 음주는 소변량을 늘려주면서 전립선부 요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배뇨의 그 길을 좁히게 만들어서 배뇨 곤란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빨리 치료 완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동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립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어떤 질환이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전립선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이 지금 전화 주신 두 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드시면서 60대 이후에 보통 발생률이 이제 증가되는 전립선 비대증이 가장 많으시고요. 네. 보통 20, 30대인 경우에는 요도염의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립선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염증은 말 그대로 염증입니다. 우리가 목이 불편하시면은 편도선염이 생겼다는 목이 칼칼하고 가래가 나온다든지 이런 불편한 증상이 유발되는데 전립선염이 생기는 경우에 일단은 전립선이 붓기 때문에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배뇨곤란 증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잘 안 나온다든지 소변 볼 때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고름이 나온다든지 이런 자극 증상이 뭐 간지럽다든지 회음부에 통증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시기 때문에 전립선염하고 비대증은 좀 차이가 있지만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염증, 뭐 또 하나는 아까 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은 전립선 암이 또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립선에서 생길 수 있는 젊은 층에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은 이제 전립선염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주로 이 전립선 질환 비대증이 노인성 질환인가요? 네. 연세가 좀 60대 후반. 네, 보통은 이제 증상이 50대 중후반부터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60대 후반, 60대를 넘어가면서 일단은 제일 먼저 지연료, 소변이 잘 안 나오십니다. 어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서 비교를 해도 젊은 사람은 금방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가는데 나이 드신 분은 바지 일단은 내리고 소변 보고 정리하고 하는데 한 두세 배 시간이 걸리시거든요. 그게 다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뭐 지연료, 그다음에 소변 줄기 약화로 인한 양뇨, 뭐 잔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소변 보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시죠. 그거는 노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개 60대 이후에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럼 오늘 전립선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남성들에게 많이 생기는 전립선염, 염증이 생기는 증상이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전립선염 증상을 먼저 보게 되면 아무래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환자의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증상이 있겠고요. 소변을 보고 난 뒤에도 뒤끝이 시원치 않은 잔뇨감, 그다음에 소변 줄기가 가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배뇨통, 소변 볼 때 아프시죠? 그다음에 고름이 나오시고 이게 증상이 염증이 심화되다 보면 이제 혈뇨도 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뇨 장애 증상하고 마찬가지로 아침에 처음 보는 첫 소변 보기 전에 맑은 배설물이 요도 끝에서 보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도의 불쾌감, 뭐 아랫배 아프신 하복통, 회음부 불쾌감, 통증, 뭐 심한 분들은 어떤 분들은 관절통까지 오신다, 허리 아프다, 뭐 회음부 고환, 뭐 우리가 음낭 쪽에도 아프시다. 성욕도 떨어졌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심할 경우는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증까지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전립선염 증상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젊은 20, 30대 나이에서 이런 증상들이 유발됐을 때는 일단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거든요. 예. 일단 전립선에 이상이 생기면 소변 배뇨 하는데 일단 좀 장애가 있게 되는군요. 주로 그럼 전립선염의 빈도는 어느 연령대에 많이 발생을 하는지요? 네, 보통 50대 이후에서는 이제 노화 현상으로 인한 전립선 비대증이 유발되지만 50세 이하의 청장년이라 보시면 3, 40대에서는 가장 흔한 전립선 질환이 전립선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병률이 한 뭐 10% 정도로 남자는 일생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전립선염 50% 정도니까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적으로 비뇨기과를 방문하는 환자를 볼 때는 한 15에서 20% 정도가 전립선염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2-3명 정도가 전립선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립선염은 요도염의 후유증으로 제일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성접촉해서 성병 걸리고 요도염 생겨서 치료받다가 뭐 특별하게 성접촉도 없었고 그런데 증상이 요도염처럼 나타나시는 경우 있거든요. 이것이 대표적으로 전립선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 대부분이 보면은 당뇨, 고혈압 같이
오는 그 질환이 많은 것 같은데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 전립선 질환도 더 같이 네, 발생할 당뇨, 고혈압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유발되는 뭐 대사성 질환, 나이 드시면서 생길 수 있는 노인성 질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유전적인 네. 요인도 있으시니까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다뇨, 소변이 많아지거든요. 양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변 볼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 적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빈뇨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면서 소변을 많이 보고 빈뇨 증상이 있고 야간뇨 증상이 있고 거기다가 전립선 비대증까지 있다 보면 배뇨가 곤란해지는 이런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당뇨와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전립선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나이와 연관돼서 나타납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범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원주 지부 김상길 지부장 모시고 가중체모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